개파락은 채워집니다. 조강 ILI는 하한가 장대음봉을 맞고 다음날에도 개파락으로 추가 하락했습니다. 다행히 도지 차트가 뜨면서 하락은 여기서 멈췄습니다. 이후 3일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결국 반등하여 개파락을 전부 채우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김우동 조강 ILI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조강 ILI 대표가 직접 연루된 사건이다 보니 주가 하락의 질이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할인지주처럼 외부 주가 조작단이 개입한 게 아니라 조강 II는 기업 대표가 직접 개입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횡령 배임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강 IRI는 개파락 3일 뒤 반등하면서 갭을 다 채웠습니다. 2연소 하한가를 갔던 네이처셀도 개파락 이후 조강 IRI처럼 갭이 채워졌습니다. 조강 IRI와 네이처셀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개파락 이후 3일 뒤 갭이 채워졌습니다. 이번 SG증권 매도 폭탄으로 할인지주가 하한가를 가고 다음날 개파락이 나왔죠. 조강 IRI와 네이처셀처럼 과연 할인지주의 개파락은 채워질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종토방에서 할인지주는 부채가 많아서 못 올라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할인지주는 2020년, 2021년, 2022년 모두 부채가 자본보다 높았습니다. 종토방의 어떤 분에 따르면 부채가 자본보다 높으면 아무리 영업이익이 높아도 못 올라간다고 합니다. 공부할 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식 작전 세력에 의한 것이긴 해도 할인지주는 올라간 전적이 있습니다. 앞서 어떤 분은 부채가 많으면 못 올라간다고 주장했는데 부채가 많아도 올라간 발레가 바로 얼마 전에 할인지주입니다. 발레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채가 많으면 못 올라간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이 되었습니다. 부채가 많아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종토방의 또 다른 분에 의하면 코오롱은 시가총액이 2,557억 원이고 각종 계열사 지분가치는 조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코오롱은 슈퍼울트라 저평가주냐고 되묻습니다. 제가 직접 계산해봤는데 코오롱의 계열사 중에 비상장사는 시가총액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고 상장사만 따로 모아서 시가총액과 지분율을 곱해보았습니다. 지분율은 다트에 있는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였는데 4개 상장사의 지분가치를 계산했습니다. 전부 더해보면 약 9천억 원대가 나옵니다. 비상장사까지 다 합치면 더 크겠죠? 왜 지주회사는 저평가받을까요? 우리나라 지주회사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보다 상대적으로 가치를 평가절하해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021년 7월 29일 시가총액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가치의 절반도 안 되는 지주사는 4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란히 코오롱과 할인지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부터 코오롱과 할인지주는 보유한 계열사 지분가치보다 저평가된 상장사 중 하나였습니다. 종토방의 어떤 분들에 따르면 코오롱은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야 올라간다며 코오롱 글로벌은 유동성 위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2013년 10월 19일 코오롱 그룹은 위기설에 휩싸이기도 했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의 부채 비율은 491%에 달했죠. 코오롱 그룹은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는 기업의 단골 손님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나 2017년 3월 8일 코오롱 글로벌은 유동성 위기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2023년 4월 26일에 코오롱 글로벌은 인적 분할로 부채 비율을 개선해 재무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는 또다시 유동성 위기 분위기입니다. 레고랜드발 자금 경색과 CS 사태가 재현될라 현금 확보에 나선 건설사들입니다. 국내 도급 순위 15위권인 코오롱 글로벌은 최근까지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자금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코오롱 글로벌은 감사 보고서에서 감사 의견 적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감사 의견은 회계 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작성했는지를 판단해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입니다. 기준에 맞으면 적정, 아예 기준을 어겼으면 의견 거절, 조금 어겼으면 한정 의견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할인지주의 종속회사 할인은 닭고기 사업을 하는데 매일매일 신선하고 맛있는 닭고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마트에서 할인 닭고기를 팝니다. 할인은 닭을 기르고 이를 제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닭고기를 이마트와 같은 대형마트나 멕시카나나 호식이 2마리 치킨과 같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그리고 닭을 유통하는 유통업체 등을 주요 목표 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경영 환경의 변화에 맞게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할인지주는 영업이익이 무려 1조 원입니다. 더욱더 눈이 가는 건 매년 영업이익이 성장해왔다는 사실입니다. 할인지주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2020년도에는 영업이익이 3,500억 원이었는데 2021년도에 2배 늘어 7,400억 원을 찍었고 2022년도에는 9,400억 원을 찍었습니다. 할인지주의 영업이익과 주가를 나란히 찍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최저가 3,615원을 찍었으나 2021년도에는 만원대까지 상승합니다. 실적도 늘고 주가도 올랐습니다.
2023년도에는 주가 조작 세력에 의해 최고가 18,250원까지 찍었으나 SG증권 매도 폭탄 급락 사태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실적은 2022년도가 가장 좋았는데 주가는 2021년도가 가장 좋았습니다. 2022년도에는 오히려 주가가 우하향하면서 하락하여 7,000원까지 내려갔죠. 실적과 주가가 시기상으로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할인지주의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살펴보겠습니다. 61기는 2022년도인데 매출액은 13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매출 원가도 비슷하게 11조 원입니다. 매출액의 대부분이 매출 원가입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데 대략 2조 원이 됩니다. 판관비도 꽤 많이 나가는데 1조 3천억 원 정도 나갑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 9,400억 원이 나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만큼 많이 파니까 이익도 많이 납니다. 하림지주의 매출액 13조 원은 닭고기 사업체인 하림의 매출일까? 하림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2022년도 매출액은 1조 3천억 원입니다. 13조 원의 10% 수준이죠. 그렇다는 말은 하림지주의 매출액은 하림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페노션일까요? 역시 사업보고서를 열어봤습니다. 하림지주가 최대 주주이며 지분율은 54.72%입니다. 페노션의 2022년도 매출액은 6조 원입니다. 하림지주 매출액 13조 원의 절반 정도 되죠. 매출액 사이즈만 놓고 보면 페노션이 하림보다 훨씬 큽니다. 2022년도 하림지주의 계열사의 매출액을 비교해보면 5배 차이가 납니다. 하림은 1조 3천억 원이고 페노션은 6조 4천억 원이죠. 1조 3천억 원에 5배를 하면 6조 5천억 원이니까 거의 5배 차이가 맞죠. 실제로 하림의 핵심 엔진이 된 페노션, 지주 매출 절반 차지라는 뉴스 기사도 나왔습니다. 종합 해운기업 페노션입니다.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이 페노션을 인수하면서부터 하림그룹은 대기업 집단으로 올라섰습니다. 페노션은 지난해 운임이 치솟던 해운업 호황으로 좋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이 덕분에 최대 주주이자 그룹 지주사인 하림지주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치솟았습니다. 페노션은 매출액이 39% 늘었고 하림지주도 따라서 매출액이 28% 늘었습니다. 왜 페노션을 인수했을까요? 인수 당시 김원국 하림그룹 회장은 한국판 카길을 꿈꾸며 인수했다며 10년 내 카길과 같은 아시아 최대 곡물 메이저가 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카길은 어떤 회사일까요? 카길은 세계 1위 곡물업체로 곡물 생산과 유통은 물론 사료와 해운에서도 큰 손으로 통합니다.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곡물 운송을 국내 해운업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비전을 강조해온 김 회장이 롤모델로 삼은 배경입니다. 최근에 미래생명자원은 흑해 곡물 협정 파기 위협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앞서 김원국 하림그룹 회장은 페노션을 한국판 카길을 꿈꾸며 인수했고 10년 내 카길과 같은 아시아 최대 곡물 메이저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기한 건 이 다음 설명을 듣고 나서일 건데요. 뭔가 하림지주와 관련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크게 급등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STX는 인도네시아 니켈광 사업 진출 소식에 전날 상한가를 가고 다음날 추가 급등했습니다. STX와 하림지주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페노션으로 연결됩니다. 페노션은 STX 그룹의 2004년 11월에 인수됩니다. 사명도 STX 페노션으로 바꿔 9년여 동안 황금기를 보내다가 2013년 STX 그룹이 무너지며 같은 해 12월 계열 분리 후 사명을 페노션으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회생 절차를 밟았죠. 그 뒤 2015년 7월 하림그룹이 JKL 파트너스와 함께 1조 79억 5천만 원에 인수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활발히 움직인 종목들은 전부 직간접적으로 하림지주와 연관이 있습니다. 곡물주는 급등했고 STX도 급등했고 하림지주는 급락했습니다. 하림지주 혼자 반대로 갔네요. 이렇듯 재밌게도 곡물과 STX의 연결점이 페노션입니다. 그냥 재미있었다는 거고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죠. 페노션은 하림에 편입되자 전담 조직을 만들고 곡물 유통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축산업에 필요한 사료 원료 대부분을 수입하던 하림은 페노션 인수로 원료 운송비 절감은 물론 안정적인 유통망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김원국 회장은 다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전혀 관련 없는 사업인 해운기업을 인수한 게 아니라 하림과 시너지를 내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인수한 것입니다. 축산업은 가축과 가금을 사육하여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고 그 생산물을 이용하는 산업입니다. 즉 가축을 번식시키고 키워서 고기나 가죽, 털, 알, 유제품, 노동력 등의 부산물을 얻는 산업을 일컫는 말입니다. 인류가 농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축산업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축산업을 하려면 사료가 필요하죠. 하림지주는 페노션을 인수하고 직접 곡물 유통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수입하던 사료에 들어있던 운송비를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가 정해진 하림그룹입니다. 김 회장은 1남 3녀를 슬하에 뒀는데 후계자는 사실상 장남 김준영 씨로 굳어진 상태입니다. 최근 하림과 장남이 NS쇼핑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경영승계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하림지주의 사업 영역입니다.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가운데 있는 영역입니다. 곡물, 해운, 사료, 축산, 도축가공, 식품 제조, 유통, 물류 등이죠.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